안녕하십니까. 어빙교육혁신연구부 김성현입니다. 오늘 교수님들께 2024년도 교과개발 전산입력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본 영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영상 잘 확인하시고 교육훈련 계획서 전산입력 작성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교과개발 전산 시스템 입력에 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입력의 구성은 계열 학과 연구회와 각 학과로 구성됩니다. 계열 학과 연구회에서는 크게 교양교과와 전공교과 학과 연구회로 구분이 되며, 교양교과 학과 연구회에서는 교양교과를, 그리고 계열별 학과 연구회에서는 전공 필수와 직종 공통 교과를 구성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메뉴는 해당 메뉴들이며 학과 연구회 회장님께서 작업을 하여 교과 풀을 구성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구성된 교과 풀을 학과에서는 교과 자료 가져오기, 계열 자료 가져오기라는 메뉴를 통해서 교양교과와 전공 필수, 그리고 직종 공통 교과목을 불러오게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학과별 교과는 직접 입력을 통해서 생성하도록 합니다. 학위과정과 직업훈련 과정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각 메뉴를 통하여 구성하게 되며, 추후 전산 자료를 확인하시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여 현재 계열별 전공 교과목의 풀이 구성된 상태이며, 각 학과에서는 학과 교수님과 학과장님이 통하여 교과를 입력하여 2024년 교육훈련 계획서를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는 웹하드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는 R&D 팀, 패스워드는 54321로 접속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게스트 폴더에 내리기 전용 2024학년도 교과과정 개발 전산 시스템 교육 폴더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는 2023학년도 확정된 교육훈련 운영계획서와 과정별 교과 개발 세부 기준, 그리고 각 필수 교과, 전공 필수 교과 풀에 관한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2023학년도 확정 교육훈련 운영계획서를 다운로드하여 준비하시면 24학년도 교과과정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종합정보 시스템에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산 입력을 위해서는 교수님들께서 해당되는 권한을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원스톱이 아닌 학사 행정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교내 전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해당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세요. 학사 행정 메뉴가 보이신다면 왼쪽에 학위과정, 직업훈련 과정의 메뉴를 통해서 운영하고 계신 과정의 교육과정 관리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각 메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우선 학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셔야 하는 교육훈련 개요관리 메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는 내년도 2024학년도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연도는 2024년으로 매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연도가 확인되었으면 각 학과의 아이디에 따라서 선택을 해 주시고, 모든 선택이 끝나면 항상 조회 버튼을 누르도록 합니다. 현재 저는 바이오 캠퍼스의 나노 소재과를 예를 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입력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회 버튼을 눌러도 어떠한 데이터도 확인될 수 없습니다. 이 항목은 학과장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항목이며, 교육훈련 개요, 과거 저희가 사용했던 교육훈련 계열의 한글 파일에 있어서 맨 앞에 있는 교육훈련 시간,
그다음에 훈련 수준, 대상자, 목표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입력이 끝난 후에 항상 저장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또한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입력이 완료되게 되면 여기에 신청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청 버튼은 학과장님께서만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과 교원은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교육훈련 기간은 학위과정 2년입니다. 24개월로 작성하지 마시고 2년으로 해주시고 개정 이력은 교과 확정 이후에 수정 및 개정에 따른 이력을 작성하는 것이고 이 항목은 교육혁신연구부에서 작성합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훈련 수준은 그리고 대상자는 이러한 자료를 찾아가기 힘들 때는 예전에 만들었었던 23년에 확정된 해당 학과의 운영계획서를 준비하신 후에 필요한 부분, 교육훈련 수준은 의약품 생산,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생산, 대상자는 다음과 같고 교육훈련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일 변경사항이 있다면 수정 후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일자는 올해 개발 완료일이 11월 24일입니다. 따라서 24일로 놓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이 끝나면 보이지 않았던 승인 신청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승인을 신청하게 되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최종 검증을 통해서 준비된 내용이 확인된 이후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과정평가형은 과정평가형이 지정된 학과에 관하여 해당 부서에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합전공제는 학과에서 논의를 통해 진행하실 경우 학과장님께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후반부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교육훈련 기여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버튼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모든 항목을 학과에서 입력하였고 올해는 전년도 복사라는 버튼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전년도 복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작년에 구성한 자료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론 교과 자료는 교과목 구성과 교수 계획서를 전체 다 복사하게 되고 NCS 관련 자료들은 교과목명만 복사하고 능력 단위와 능력 단위 요소는 매년 새롭게 입력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복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년도 복사를 한번 누르게 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게 되고 23년 자료를 24년으로 복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사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진행이 되었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고요. 다른 교수계획서 쪽에 가서 학과 자료를 열어서 24년을 확인하시고 특성화, 단어 소재, 전문으로 교양교과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예, 활성화되었고요. PLCS 교수계획서도 전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전공 실습 과목에서도 확인을 해보면 입력이 돼서 지도 목표와 교재까지도 복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사 기능을 통해서 특정 과목의 수정 부분이 생긴다면 수정을 하신 후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꼭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양교과부터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메뉴는 교양교과 학과입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왼쪽에 보이는 메뉴가 많은 건 저의 권한에서는 좀 많이 보이기 때문인 거고요. 교수님들께서는 주로 학과 메뉴만 보이게 되실 겁니다. 교양교과 학과를 찾으시고 교수님의 해당 학과의 아이디를 주신 후에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NCS 교양교과가 2과목, BACS는
조회했더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NCS와 BACS 탭만을 해서는 바로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탭을 선택하면 조회를 통해서 그 과정과 데이터가 불러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NCS 교과에 영어와 직업 능력 개발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교수 계획에 학습 내용에 능력 단위가 함께 불러와줘야 되는데 일부 데이터에서 불러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후에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 후에 삭제 후 불러오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소개 시간이 영어로 표시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다시 불러오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어와 직업 경력 개발의 소개 시간이 영어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불러올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 삭제, 저장 하면 교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계열 교과 가져오기의 버튼을 누르면 교양 교과 학과이기 때문에 교양 계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전체를 표시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복사 가능 여부에 Y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원본 데이터에서 우리 학과로 복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필수 풀과 NCS 등을 표시해 놨고 이건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선택된 교과목을 작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 학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영어와 직업 경력 개발이 따라오게 되었고요. 아까 보이지 않았던 소개 시간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능력 단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교과목이 우리 학과에 구성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교과목과 교수 계획서가 일치돼야 됩니다. 교수 계획서 학과에 가셔서 교양 교과를 누르시고 조회를 하게 되면 아까 NCS 교수 계획서에 조회를 통하면 영어와 직업 능력 개발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현재 오른쪽 패널에는 교수 계획을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자, NCS 교과목은 능력 단위와 능력 단위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영어 교과목에 대한 계열 교과 가져오기를 하면 현재 탭은 교수 계획서 탭이기 때문에 영어 교과에 대한 교수 계획 능력 단위를 가져오게 됩니다. 영어는 필수로 교양 교과에서 지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변경하실 수가 없고요. 영어와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능력 단위들을 가지고 올 겁니다. 전체가 Y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작업하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2가지 능력 단위 요소, 직업과 경력 개발의 12가지의 능력 단위 요소가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게 되면 필수 교수 요목을 잠깐 안내 드리겠습니다. 세부 기준에 보면 필수 교수 요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업과 성 관련된 내용을 법적으로 교육하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을 교양 교과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직업과 경력 개발의 11주차에 반부패 청렴 또는 기업 윤리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과목을 가지고 오시면 저절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의 과에서 운영하고 계신 교양 교과목이 있다면 이 필수 교수 요목을 반드시 적용시켜줘야 됩니다. 적용 범위는 인사조직 노무관리, 반부패 청렴, 사회적 경제기업, 근로기준법까지 4개 항목을 한 과목에 넣어주시고 또 다른 과목에 양성평등, 성인지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직업과 경력개발에서는 기업에 관한 교수 요목이 반영되어 있고요. 저장 후에 다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양의 BNCS 교수 계획서는 전체를 잘 복사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것은 스포츠 리더십 교과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필수 교수 요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하시게 되면 추후 간이 검증에서 볼 수 있는
교양교과의 필수 요목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어 통과되지 못하니 이 부분은 변경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성인지, 양성평등, 근로기준법 등 저희가 반영해야 될 부분을 검증 내용에 추가해 놓았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양교과를 확인하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 공통 학과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통 학과는 세부 기준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교과와 산업안전 교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24년 학과 아이디 조회 버튼을 눌러볼게요. 아직 입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복사하기로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각 학과에서는 AI 및 산업안전교과 풀 가져오기를 통하여 교과목을 가져오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버튼을 누르게 되면 AI 관련 교과가 나오게 되고요. 저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5가지의 산업안전 교과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져오고 싶은 AI 교과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AI 교과목을 2과목 이상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하나는 2수준 이상의 한 과목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복사 가능 여부에 N으로 2과목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인공지능 개론과 AI 미래사회 교과목이 현재 이 과의 어딘가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AI와 미래사회를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이 교과목을 찾아서 삭제 후에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AI와 미래사회 과목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목을 찾기 위해서 가장 편안한 것은 교수계획서 학과로 가서 보시면 됩니다. 주로 AI는 교양교과나 전공교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교양교과에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AI와 미래사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노과의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AI와 미래사회가 한 교과에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다르게 전공 선택이 있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확인 후에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어느 교과에 있는지 확인하였으니 교양교과로 찾아가서 교과목을 삭제하겠습니다. 교양교과 학과로 이동을 하신 후에 DNCS에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AI와 미래사회 교과가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선택하시고 삭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교과목을 삭제할 경우 교수 계획서가 동시에 삭제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제할 경우는 교수 계획서까지 함께 삭제가 됩니다. 삭제 후에 저장을 반드시 해주셔야 하고요. 다시 리로딩 되면 해당 과목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통 학과에 가서 다시 조회 후에 가져오기 버튼을 해보면 AI와 미래사회가 N에서 Y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로 되었다면 이 교과목을 우리 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해당 폴더로 이동하게 박스 표시해 주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화공 산업안전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안전 교과는 세부 기준 안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교수님들의 학과에 가장 이상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해당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계열은 반드시 반도체 산업안전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 자동차 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계산업안전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학과다라고 하면 전기 부분이 많이 포함됐을 때 전기산업안전을 선택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적인 산업안전이 필요하신 학과는 일반 산업안전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는 화공산업안전을 선택했고요. AI와 미래사회를 선택했습니다.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면 이 메시지는 현재 수정 중에 있습니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가 구성되었고 교수 계획서를 확인해 볼게요. 교수 계획서 학과로 이동을 하셔서 일반 공통 메뉴로 이동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두 개의 교과가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 교과목을 구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된 교과목에 교수 계획을 추가해야지만 그 교과목이 완성되는 겁니다. AI와 미래사회는 계열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계열 자료 가져오기, AI와 미래사회, 그리고 저희가 선택했던 화공산업안전, 해당 폴더에 있는 교과목을 동시에 표현되도록 준비하였으니 전체가 Y인 경우에는 전체 선택하여 작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하겠습니다. 준비된 교수 계획서가 입력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주요 구성 내용은 변경하지 마시고요. 학과에서 강의 계획서를 입력할 경우 비고란을 이용하여 특정 부분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저장 후에 다음 메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공 이론 교과 학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이론 교과 메뉴로 이동하셔서 24년 교수님의 학과 아이디를 주시고요. 조회를 해보면 전공 이론 교과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복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크게 수정하실 부분이 없으면 바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혹여나 계열 교과를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열 교과를 가져오도록 하시면 되고요. 수정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공 실습 교과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실습 교과 2024년 교수님 학과 아이디 조회 보시면 NCS 전공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CS 교과목이 구성되고 능력 단위가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2023년도 자료에 기초하여 재구성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CS 전공 실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공 필수 교과목 2개입니다. 두 가지의 교과목은 해당 학과 연구의 자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까 교양교과에서 그랬던 것처럼 소개 시간이 0으로 표현돼서 제대로 능력 단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료를 선택하여 삭제 후 가져오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필수 교과목 2개를 우선 삭제하여 진행해 보겠습니다. 삭제 후 저장. 그 교과목은 없어졌고요. 그 교과목을 계열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계열 자료 가져오기를 누르게 되면 해당 소속 학과 연구의 계열 자료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교과목의 리스트는 소속 학과의 연구회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서 2과목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선택하시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목 2개만 선택하여 작업하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기초조작 실습과 화학 및 실습, 그리고 여기에 전공 필수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다르게 전공 필수를 표시하고 싶어도 되지는 않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는 계열에서 가져온 자료만 필수 교과목이 운영됨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시수가 정확하게 표현됐고요. 교과목이 구성되었으면 다시 교수계획서에서 교수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계획서 학과에서 전공 실습 교과의 NCS였고요. 조회하게 되면 기초조작 실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학 및 실습도 동일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계열 교과 가져오기로 하면 해당 내용이 준비돼서 전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내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노 소재 분석에서는 능력 단위를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작년 교과목을 준비해 달라고 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수님들께서 바로 사용하시기를 요청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노 소재 분석이었고 PDF 자료에서 보면 나노 소재 분석에 다음과 같은 능력 단위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른 모니터에 준비하시고 다시 생성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소재 분석을 선택하시고 삭제, 저장. 이제 새로운 교과목을 만드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과에만 있는 과목은 추가 버튼을 통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행이 만들어지고요. 교과목명은 반드시 돋보기를 사용해서 가져오셔야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동일한 교과목명이지만 해당 교과목에는 교과목 코드가 연동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과목명을 누르고 아까 있었던 나노 소재 교과목명을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5년간 개설된 교과목만 클릭하게 되면 검색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클릭을 풀어주시고요. 나노 소재 분석을 카피해서 입력한 후에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검색 키워드에 따라서 나오는 수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교과목 코드가 부여되어 있는 정식 교과목입니다. 이 교과목을 입력시켜 주고요. 주당 시수는 3시간이었고 학점도 3학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년과 학기는 교수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지정된 학기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후에 지도 목표 등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저는 시간 관계상 테스트 발음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교과목이 구성되고 NCS 교과목은 능력 단위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능력 단위도 추가 버튼을 통해서 구성할 수가 있으며 능력 단위 코드 번호를 찾아가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능력 단위령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23년 자료에 있던 자료를 카피해서 조회를 진행했고요. 확인된 것 하나 넣고 또 다른 능력 단위명을 하나 카피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능력 단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세부 기준을 설명드리면서 능력 단위 수량에 주의를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너무 많은 능력 단위를 사용하게 되면 하위 능력 단위 요소 등의 적용에 따라서 교과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량을 가지고 교과를 운영해 주십사 하는 뜻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나노 소재 분석은 3학점짜리고 시수가 48시간짜리입니다. 그 얘기는 교육 훈련 시간이 48시간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 자료처럼 분석 계획 수립은 31시간, 주사 전자 현미경 분석은 16시간으로 구성하여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을 구성할 때 전체 교육 훈련 시간을 능력 단위별로 분류하여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방금 만든 교과목의 교수 계획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방금 만든 나노 소재 분석의 시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추가 버튼을 통해서 능력 단위 요소를 부여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교수님께서 지정하신 능력 단위에 따른 모든 능력 단위 요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NCS 교과목은 능력 단위 요소를 선택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전체의 능력 단위 요소를 선택하시고 확인하여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훈련 시간도 전체 48시간이 되도록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능력 단위 요소별 교육 훈련 시간은 작년과 변동이 없다면 작년 내용을 반영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능력 단위 요소, 요구사항 파악하기, 분석 시험 방법 조사하기 등 해당 항목에 맞는 시간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계획 수립은 전체가 8시간이고요. 주사 현미경 분석은 4시간씩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이 능력 단위별 운영에 관한 교수님들의 강의 연번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어떠한 능력 단위를 먼저 하고 추후에 연동돼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먼저 계획하셔야 됩니다. 1, 2, 3, 4 이렇게 해서 강의 연본을 부여해 주시고 저장을 하게 되면 교과목이 완성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교과목을 구성하는 탭이 있고 교수계획서 학과에 와서 NCS와 BNCS에 따른 교수계획서를 선택하면 해당 조회를 하게 되면 해당 교과목이 나타나게 되고 그 교과목에 교수계획을 입력함으로써 그 교과가 우리 과에 반영될 것입니다. 자, 지금 전공 실습 교과 학과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NCS 과목의 경우에 충돌이 일어난 경우에 삭제 후에 다시 추가하여 만드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설 개편 학과의 경우에도 이러한 추가 방법을 통하여 교과목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공 실습에서 BNCS 전공 실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회를 해보면 준비돼서 아까 복사했었던 자료들이 로딩되게 됩니다. 교과목의 명과 학기를 확인하신 후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수계획서 학과에 가서도 BNCS 전공 실습, BNCS 교수계획서 탭에서 조회를 하시고 해당 교과목의 교수계획 16주차 교수계획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 및 수정 후에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융합 프로젝트 실습에 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합 프로젝트 실습 24년 교수님 학과의 I1CS 탭으로 조회하게 되면 융합실습 1과 융합실습 2로 교과목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교과목과 교수 계획에서 확인하셔서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 계획서 학과에서 BNCS로 구성된 프로젝트 실습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주차에 관한 내용이 잘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현장 실습 교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실습 교과는 설명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운영 시수에 맞춰서 반드시 필수 편성하셔야 합니다. 조회, 현장 실습 1과 현장 실습 2가 구성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 학점의 주당 시수는 10입니다. 그래서 총 160시간의 훈련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교수계획서 학과에서 현장 실습에 관한 내용을 조회해 보시고 잘 구성되어 있다면 큰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2년제 학위과정에서 운영되는 융합 전공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합 전공제를 선택하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교수 계획서 학과에서 융합 전공제 버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융합 전공제 버튼이 활성화되어 누르게 되면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입력하신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 사이에
전공 교과목의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융합 전공제는 우리 과의 교과목 4과목을 10학점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 주시고 다른 과 학생이 수강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융합 전공제 교과목은 따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과목 중에 4과목을 지정하여 선택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5개를 했더라도 작업학위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4개만 선택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니 교수님들께서는 학과 교수님들과 상의하여 스텝별 운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초, 심화 등으로 단계적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4개의 교과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면 크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교육훈련 계획을 출력할 때 융합 전공제 리스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잠깐 그러면 교육훈련 계획서의 출력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메뉴에서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고요. 24년 교수님의 학과 아이디 조회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쭉 출력되어 나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바로 출력하시거나 PDF 폼으로, 엑셀 폼으로, 한글 폼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PDF 폼으로 출력되는 것이 활용 면에서는 좀 편했습니다. 지금 전체 다 입력하진 않았고요. 융합 전공제의 표현 방식만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융합 전공제 대략 4페이지인데요. 학과 내용에 따라서 페이지가 변동 가능합니다. 융합 전공제 교과라고 나왔습니다. 아까 선택했던 4과목이 표시되고 요람을 활성화시켰을 때 학과 학생들이 이 과는 융합 전공제 교과를 다음과 같은 교과목으로 진행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게 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융합 전공제를 시행하지 않고자 하실 때는 교육훈련 기호관리에서 표시했던 체크박스를 해제한 후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한 후에 다시 훈련 계획서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 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융합 전공제 교과가 삭제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융합 전공제는 교수님들께서 논의하셔서 학과의 운영 여부에 따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검증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은 여러 군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검증 리스트는 올해 세부 기준에 따라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돼서 Y가 돼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NCS 능력단위 요소별 최소 편성 시간이 1시간이지만 현재 0이란 뜻입니다.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교과에서 NCS 교과목을 불러왔을 때 시수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이러한 시간이 0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시어 삭제 후에 다시 구성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간이검증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총 편성 학점은 올해 104학점입니다. 그리하여 과잉 생산된 학점은 삭제하여 104학점이 되도록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NCS는 40% 이상으로 구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21로 표현되는 것은 지금까지 입력한 교과목 대비 NCS 교과목의 퍼센테이지를 표현하고 있으니 전체 교과목을 입력한 후에도 40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일반 교과목을 NCS 교과목으로 변경하여 구성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항목의 내용을 읽으신 후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작성 교수계획서가 현재 10개라는 것은 교수계획서 항목에서 입력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 입력해 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입력되지 않은 부분, 아까 아마도 NCS 교과목에서 입력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추가하여 새로운 능력 단위를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부분이 통과가 되면 교육훈련 기여관리에서 학과장님께서 승인 신청 버튼을 누르심으로써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간혹 추가 변경이 있을까 하여 승인 신청을 미루시다가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가 Y로 확인된 경우는 바로 승인 신청을 진행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추후 저희 부서에서 검토 및 수정 단계를 진행하게 되니 그때 반영하여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승인 신청하여 교과 개발을 완료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입력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목별 안내에 따라 입력을 진행하시게 되면 교육훈련 기여관리에서 완성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분류에서 많은 훈련 시간이 표시된 내용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시면 승인 신청을 통해서 개발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